네, 안녕하세요. 어썸새벽입니다. 오늘은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제 조만간 11월에 중국 광군절에서도 중국 이제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화폐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영국, 네덜란드 이런 이제 각국 여러 유럽에서도 지금 발행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뭐 이오스 이런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사를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 뭐 리플, 이더리움이 이제 메이저 한 3개 코인을 예를 들면 발행 기간은 민간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제 개인에 의해서, 개인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리플은 이제 XRP 리플사에서 만들었죠. 이더리움 이제 부탈릭이 이제 만드는 게 된 거고, 그래서 발행 규모는 보면 사전에 결정,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 리플 이제 1000억 개고, 이더리움은 사실상 결정은 없는데 앞으로는 이게 변동될 수 있죠. 그리고 뭐 법률 기간 같은 경우도 현재는 없고, 화폐 단위도 독자적으로 뭐 사토시, 드랍 이런 단위를 이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교환 단위, 시장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 뭐 기반 기술, 블록체인 등 되어 있는데, 중앙은행은 대부분 완전한 중앙 집중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사실 모든 거를 다 관할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그 화폐 단위는 이제 법정화폐 단위, 이제 한국으로 친다 그러면 원화 단위로 되겠죠. 뭐 1000원이면, 근데 뭐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얘기를 했었죠. 화폐 단위를 저희 나라가 이제 한국이 너무 크다 보니까 1000을 이제 1로 바꾸는 그런 이제 화폐 단위 변화를 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한국도 제 예상으로는 우수리 문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물가 인상 이슈가 있지만 디지털 화폐로 세계적으로 다 가는 추세가 된다고 하면 한국도 결국에는 그참에 1000원을 1로 하는 화폐 단위 변화까지 해서 디지털 화폐 발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일반 화폐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종이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네덜란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개발 완료를 해놓고 지금 이제 유입당을 준비를 하고 있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를 2006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미래의 돈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국은행도 지금 이미 준비를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고, 아마 중국이 먼저 11월에 뭔가 발표를 하고 나면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도 순차적으로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이민은행은 이제 다가오는 11월에 발표를 하나 안 하나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캐나다, 이렇게 일본 다 있습니다, 이슈에. 그래서 지금 왜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요새 마이너스 금리라는 소리를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마이너스 금리가 뭐냐? 그럼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돈 자체가 줄어드는 거냐?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개인들한테 마이너스 금리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논의가 본격화된 건 마이너스 금리 때문인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렸다. 유럽과 일본은행은 여기 한 발 더 나아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다.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맡기는 돈에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수수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을 물린 거죠. 돈을 중앙은행에 맡기지 말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주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나 그냥 일반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원래는 이자를 받았는데 마이너스 금리니까 돈을 오히려 내야 되니까, 그 돈을 낼 돈을 차라리 그냥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좀 뭐 대출도 완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풀으라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돈의 유통량을 많이 풀리게 함으로써 경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마이너스 금리 어떻게 보면 정책을 쓴 건데요. 되게 극단적인 정책이죠. 그 정책을 쓴 건데, 그렇지만 이런 마이너스 금리 효과 정책 자체가 크지 않았다. 금융회사가 수수료 부담을 고객인 개인과 기업에게 떠넘기자 고객은 현금을 인출해 금고 등에 쌓아놓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고객이 그냥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시중에 돈이 안 나가고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대중들한테 돈이 안 나가고 일정 뭐 대출 요건이나 되는 어느 정도 자산이 되는 사람들한테 위주로 돈이 가서 그 사람들이 그냥 금고에다 그 돈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를 해서 시중에 돈을 풀려고 했는데 그 돈이 시중에 돌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 마이너스 금리를 굳이 한 이유가 없잖아요. 금리 카드만 일단 하나 쓰게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 계좌에 설정된 돈에 수수료를 부과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계좌에 돈을 놔둘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소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계좌에 적용하는 금리 조절을 통해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기업과 가계에 직접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통화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죠. 현금을 인출해 쌓아놓는 걸 원천 봉쇄하는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아까 썼는데 결국에 그게 시중에 돈이 풀려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돈이 그냥 어디 뭐 마늘밭 아니면 엄청난 금고 이런 데 갖고 현금이 그냥 쌓여있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였는데, 그래서 디지털 화폐는 실물 종이 돈 자체가 없다 보니까 돈을 개인이나 누구 어디 기업이 출금을 해가지고 금고에다 쌓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좀 디지털 돈을 많이 찍어내서 돈을 개인이나 기업한테 줬을 때 그걸 돈을 안 쓰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 돈 자체 가치를 이제 수수료 부과 형태로 가치를 떨어뜨리면, 왜냐면 수수료를 뭐 가령 디지털 자산을 돈을 보관하는 비용 형태 이런 형태로 수수료를 부과하면 돈이 가만히 쌓이면 뭐 10억 100억이다 그러면 그거 1% 2%다 그러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이 주니까 차라리 돈을 주는 거 대신 생각을 해서 뭐 어디 설비 투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투자 같은 데 더 돈을 이제 넣는 형태로 뭔가 돈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마이너스 금리와 디지털 돈을 활용했을 때 마이너스 금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새 또 나오는 얘기는 굳이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이 이러면 발행을 해야 되느냐, 중앙은행이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는 해요. 이게 실제로는 기업과 가계에다 직접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거면 그냥 차라리 좀 시중은행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발행을 해가지고 적절히 통제만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뭐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암호화폐 등장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제고되고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경제 및 금융 상황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하면 이런 화폐 만드는 비용하고 관리 드는 비용, 뭐 폐기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폐를 폐기하는 데만 거의 600억 넘게 돈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돈도 다 줄일 수 있죠. 그리고 화폐 만드는 돈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편리한데 지금 한국은행도 사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선진국들, 좀 미국이나 일본 이런 영국들 눈치를 좀 보고 있을 거고,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해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둘러싼 사이버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위조 등 취약성을 지적하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뭐 디지털 화폐가 테러 자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금 자체는 사실 익명성이 있잖아요. 돈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달러를 이제 10만원권 이제 100달러짜리를 엄청 뽑아가지고 그거를 뭐 구로미로 해가지고 차에 싣고 뭔가 도주를 하거나 하죠. 사실 그럼 그 돈을 찾을 방법은 뭐 달러의 일렬 번호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디지털 돈 자체는 그냥 추적도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사이버 테러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보다는 돈 자체를 만약에 정부의 중앙 집권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권력이 더 세지는 쪽에 이슈가 있지, 사이버 테러나 뭐 사실 테러 자금 용도나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더 명확하게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지하 자금에 깔려 있는 돈들, 뭐 지하 경제에 지금 수많은 돈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돈들이 좀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는 그런 오히려 경기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권력에 더 집중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독재 권력 있는 나라의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나 이런 쪽의 나라들 같은 경우,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디지털 화폐를 지금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뭐 텐왕 프로젝트로 그 전국에 깔려 있는 CCTV 통해 가지고 AI 기반으로 얼굴 인식이나 이런 걸 통해 지금 뭐 정부를, 공산당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뭐 색출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미 다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디지털 돈까지 된다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썼는지, 그리고 뭐 뭘 먹었는지, 누구와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빅데이터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가령 이 사람이 어느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뭐 이렇다고 하면 뭐 가령 홍콩 쪽에서 주로 많이 뭔가 활동을 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테러 요인이 있는 인자가 높은 사람으로 분류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뭔가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돈을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일반 화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지금 뭐 보름 20일 정도밖에 사실 안 됐어요. 근데 거의 구독자 어떻게 보면 1000명이죠. 이 1000명 되게 빠른 시간에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번 방송 통해서 꼭 드리고 싶었고요. 무엇보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아직 어떻게 보면 대중들 이제 인정을 못 받잖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더 그렇고, 그래서 주변에서 뭔가 사실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암호화폐는 사실 그거에 뭐 몇 배는 더 안 좋게 보잖아요. 보통 뭐 굉장히 이제 비아냥거리는, 너 아직도 코인 투자를 하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비아냥되는 사실 시장으로 분류받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다음 돈의 다음 돈으로 오는 시대에 우리가 중심에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그래서 확신을 가져서 투자 마인드가 좀 더 공고히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 마인드 관련 방송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 네, 그럼 이상 어슴새벽이었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좋은 지인이 있다 그러면 방송 추천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